안녕하세요. 포맨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현재 ABCD 이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단 추세선을 뚫어서 디파를 완성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서 한 번 더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한 번 툭 오르고 내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뷰에 이제 차트 관점을 올렸는데 그냥 쭉 뚫고 올렸어요. 그 다음에 디파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비파동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뚫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마 여기를 그냥 플랫이라고 보고 다른 파동을 카운팅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올라온 게 X파가 다시 나와서 ABCD를 다시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뭐 그렇다기보다는 제 생각엔 이 D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위파동 그리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약 조정을 받을 때가 왔다. 알트코인들도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았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도 전반적으로 약 조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대략 5만 8천 정도까지 조정이 올 수 있겠고, 이 조정이 끝나면 이제 크게 마지막 5파동을 향해 가격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2파동 갈 때 이제 오르는 알트들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미넌스도 지금 비트코인 약조정에 이렇게 오르고 있긴 한데, 떨어지는 게 사실 좋죠. 비트코인 떨어질 때 알트코인 가격 방어를 하면서 올라간다라는 얘기니까. 물론 비트코인이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올 때 뭐 한 번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임펄스가 나올 때 한 번 더 크게 오를 수 있는데, 이러면 비트코인 파동 시나리오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켜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최근에 이렇게 올랐는데, 뉴스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가 이제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경합주에서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가 지금 박빙, 지지율이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해리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표를 모으기 위해서 이런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책을 내겠다고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뭐 비트코인이 뭐 그렇게 올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분석이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 B가 이제 새벽에 올린 이제 트윗인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트럼프가 이제 선거에서 이기면 이제 비트코인이 10만을 돌파한다. 그 다음에 뭐 ETF 자금이 뭐 크게 들어온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그 달마다 이제 호재를 계속 적어 놓은 다음에 결국에 내년 뭐 12월에 이제 100만 달러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해리스가 이기면은 10만을 못 넘고 그럼 다시 5만이나 4만으로 회귀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흥미롭긴 한데, 이게 저는 트럼프가 이기든 이 트럼프라는 단어 대신에 해리스가 들어가도 저는 비트코인이 제 갈 길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어떠한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호재로 받기도 하고 뭐 악재로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때 미국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미국 증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때 보이시죠? 이때랑 이렇게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때 비트코인 뭐라고 했냐면 위험자산으로 분류돼서 사람들이 이제 손절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50% 이상 떨어졌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으로 뭐 미국 증시랑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다 말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때 그렇게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됐는데, 그리고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때도 2022년도 한 2월 달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오고 반등 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길게 쭉 빠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떨어진 이유가 뭐 그 당시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뭐 테슬라 뭐 비트코인 결제 빼기도 했었고, 근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움직임에 뉴스, 그 당시 가장 핫한 뉴스를 갖다 붙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이렇게 횡보할 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세계 3차 전쟁이 와야 된다, 그래야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계 경제 IMF,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그런 경제 위기가 한번 와야지 이렇게 오른다라고 사람들이 항상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 기대와 상관없이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2023년도 이제 8월인데 이때 그냥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 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ABC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10,000 이하로 떨어진다, 다음 타겟은 8,000이다, 이런 분석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은행들이 하나둘씩 파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고금리 기조라서 은행들의 이제 유동성이 이제 말라가던 시기라서 은행들이 되게 휘청휘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워렌 버핏이 뭐 은행을 인수하니 뭐 자금을 조달하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친암호화폐 은행으로 분류된 여기 실버게이트 은행도 파산했었고요. 방금 그 차트 보여드린 그 시점에. 그 다음에 여기에 더 파산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은행. 그래서 이 당시 때 은행들이 하나둘씩 파산했다. 게다가 친암호화폐 성향의 은행들도 파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충분히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바로 올라버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 뉴스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었다. 근데 이 당시는 ETF 승인 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뉴스나 이슈로 해석하는 게 과연 맞는가, 트럼프가 이겨서 오른다라는 예상을 하다가 해리스가 되면 그러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도 뭐 꼭 그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오르고 떨어지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저도 ETF 뉴스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격 상승의 동력으로 이제 하나의 근거로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ETF 승인이 어차피 될 것이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났으니 현물 ETF도 어차피 그 블랙록 CEO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현물 ETF는 기정사실화가 되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코인베이스 저점에서 죽는 그런 뉴스들은 중요한 뉴스들이죠. 그걸로 가격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전 정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상승 동력이 있을 만한 이제 뉴스가 뭐가 있느냐, 그래도 중요하게 봐야 될 뉴스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겠죠. 이번에 그 50bp 지금 빅컷을 단행했는데 올해 한 번 더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이 그 지준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이 동시에 세계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떨어질지 내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하 발표하면서 정고점을 뚫었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뒤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경기 침체가 뒤따른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뭐 1년 전부터 그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할 때부터 얘기 나온 소리였는데, 그래서 뭐 증시가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증시가 떨어질지 오를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비트코인은 금과 이제 커플링이 되어가지고 안전자산의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저번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 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가격을 올렸던 거, 그런 프레임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ETF 또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한 증거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만약에 이런 증시가 폭락이 오더라도 비트코인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그 금 차트고, 왼쪽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보면은 금이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한번 크게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오를 근거들은 계속해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비트코인의 상승, 그리고 이번에 S&P가 어떻게 되든 설사 떨어지더라도 이번에 디커플링이 되어서 비트코인과 금과 이제 안전자산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호맨이었습니다.